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디톡스탁 스타킹은요,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요,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상위 수익률 전문가분을 모시고 시황 전략과 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선물을 받아보시려면요, 먼저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실시간 소통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킹에는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바로 팍스경제TV,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바를 출연을 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십니다. 그럼 간단한 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일 오후 거래일 동안만 집계가 될 거고요.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까지 허용됩니다. 전문가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두 전략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가 이상 제시된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니터링은 노란톡방 안에서 입장 가능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특별하게 트로피가 나와 있죠. 월간 스타킹이 나오는 날인데요. 그 전에 먼저 주간 수익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 주간 수익률입니다. 누적 수익률 24.3%, 주요 종목은 SH에너지화학과 팜스토리, K칼을 달성해 주신 빅터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주간 4등 또 보도록 할게요. 주간 4등은 누적 수익률 24.5%, 주요 종목은 GSE, 시그네틱스입니다. 상군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은 벌써 월간 누적 수익률 100% 넘었죠.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자, 주간 3위입니다. 주간 3위는 바로 27.8%를 달성해 주셨고요. 코덱스 3대 농산물, 심텍 태용로직스로 수익을 내주신 김보댕 칼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다음은 누적 수익률 2등입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2등은 바로 30% 달성하셨고요. TJ미디어, 대성에너지, 대원전선을 달성해 주신 기계의 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주간 누적 수익률 1등은 누굴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1등은 바로 40%를 달성을 해주셨네요. 서른지 전문가님이시고요. 이분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성산업으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누적 수익률 1등이 올해, 이번 주, 이번 달에 그 월간 누적 수익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누적 수익률 발표해 드릴게요. 5등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 4등 김보댕 칼리, 3등 제프, 2등 기계달인, 1등은 바로 상군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앞으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번에 벌써 두 번째 트로피세요. 그렇죠. 이제 네. 느낌 아니까 어떻게 하면 받는지 알 것 같네요. 이 느낌 아니까 전달도 해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12월에 이제 누적 수익 1등을 달성하고 사실 1월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월은 아쉽게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놓치고 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물론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포인트만 잘 잡는다면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이 다음 달도 또 다시 상 받으러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군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GSE라는 종목,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5일 연속 상한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GSE가 많아요. 첫 번째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달에도 계속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GSE로만 해서 100%의 수익률을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분 GSE 12%, 13%, 16%,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10%, 포이즈 10%, 시그네틱스 5%, EM텍 6%. 여러분들 이분이요, 지금까지 월간 수익왕 2번이나 달성을 해주신 분이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과 또 시황 전략을 세워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이 프로그램이 월요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께 이런 종목 전략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신저로 먼저 가능합니다. 문자 메신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산군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100원이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네모난 거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월간 수의강 상군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디톡스탁 수익 어벤져스 시즌2 스타킹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못 뵀죠. 지난주에 제가 확진자하고 접촉하는 바람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참여 못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코로나가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대사건을 기록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시청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EPL에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하고 함께 그 EPL 합작골 가장 많이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한테 오늘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디톡스탁 수익 어벤져스 스타킹에서 최초로 이 두 번째 월간 수익額을 달성하신 상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EPL 손흥민 선수 어깨를 날아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감히 이제 말 잘해야 됩니다, 손흥민이랑 이거. 비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예. 그 이제 업계별로 이제 다른 거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예. 기념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달도 제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아쉽게 못했죠. 예, 아쉽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뛴 게 아니라 연속으로 한 번 더 이제 신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연속과 세 번째까지 따라올 이제 테면 따라와봐라. 한번 나도 해보고 멀리 싶습니다. 달아날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수익률 확실히 근데 그 상무 전문가님이 한번 주간 1등 하실 때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시향하고 다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때 전쟁 날 때마다 다니는 GSE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얘기했는데 결국 그쵸. 다 올라가고 맞아요. 급등하고 폭등하고 네. 네, 작두 사였어요. 아주. 이제 슬슬 작두라니요. 철저한 분석하에 운이 아니다. 운은 아니다. 네. 아이, 그럼요. 절대 무조건 분석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찍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철저한 분석하에서 공략했는데 딱딱 맞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SE라는 종목이요. 이거 사실 5일 연속 상한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장에서 집중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이 종목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으로 지금 2월 달만 해도 3번의 수익 실현하셨네요. 네. 지금 12%, 13%, 16%. 제가 듣기로는 요거 한 6번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요. 사실 지난번에 요 얘기를 했어요. 네. GSE 분명히 제가 이 정도 많이 사고까지 우려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무 전문가님 아니다. 이슈가 나오면 또 할 거다. 맞아요. 네, 여러분 그 지난 방송 보셨으면 이거 지금 거의 성지순례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방송 반드시 보시고 노란복 톡방 참여하시고 거의 성지순례급입니다. 거의 네, 제가 이 봤을 때는. GSE라는 거 사실 요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어디서 전략을 좀 잡고 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지금은 네.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고 이제 2,000억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시총 7, 800억밖에 안 됐었던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하기엔 또 조금 연결고리가 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런 종목들 말고는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직접적으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작은 혹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슈에 휘둘리는 이런 종목들보다 직접적으로 그럼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실제 무거운 바꿔야 된다. 시야를 완전 이제는 바꿔서 바꿔야 대응해야 된다. 됩니다. 네. 시장 역시 한 두 수 정도를 지금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GSE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네네. 푸틴이 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려감이 있었을 때는 뭐 가스 관련, 오일 관련, 곡물 관련 여기서 이거 못하면 어떻게 이런 식이었었는데 직접적 이 순서가 그때도 제가 말했었는데 오일, 곡물 그다음에 방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방산이 그렇게까지 막 뛰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지. 지금 독일이 재무장한다고.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대단한 게 독일이 재무장한다는 얘기는 좀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제 되게 3차 무서운 세계대전 거예요. 왜냐면 독일이 얘기가 나오는 예전에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서 그쵸. 네. 그래서 재무장을 절대 못하게 네. 하는 나라예요. 왜냐면 이 나라는 한번 맘먹으면 되게 다른 일이 나라예요. 커지니까. 예. 일이 커지는 나라인데 이 독일이 지금 재무장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네. 무서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근데 네. 이제 전에는 말했잖아요. 뭐 전쟁 날까봐 이래서 이제 가벼운 애들이 이랬다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 이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GSE가 뭐 목간의 간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실적이 좋거나 뭐 이래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고 경고 종목까지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절대 안 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조금은 스탠스를 바꿔서 네. 이제 아예 좀 무거운 실적이랑 직접적인 매출과 연관된 쪽으로 시야를 어느 정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석유나 유가는 일단 시장에서 좀 원했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제 미국이 약간 신재생으로 돌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니까 또 신재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드라이브 건다. 네. 그러면 결국은 석유 그리고 석유 지금 이란이 다시 핵 합의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럼요. 얘기를 좀 예전하고 좀 느낌은 다르다.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단타에서 계속 상훈 전문가님이 사골의 뼈까지 다 우려서 먹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꼭 이런 거 하실 때는 상훈님 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그냥 물어보시면 하기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경고 종목 뜨고 고점 찍고 이런 종목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못하면 병이 나거든요. 대신 명확한 타점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GSE보다는 저는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제 시야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얻으시려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종목이요. 사실요. 정말 못하면 병이 난다 그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웬만한 어떤 전문가들은 좀 위험한 종목은 안 하시기도 하는데 단기 매매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 워낙 잘하시는 이유에는 또 해외 선물도 수익이 너무 좋던데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포인트가 있나요? 이게 당연히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모든 분들이 시황 체크는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고 이게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기계예요. 그냥 이렇게 기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네. 밤 늦은 새벽까지 시향 체크하고 이슈 체크하고 지수 체크하고 종목 체크하고 이런 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증시 영향을 우리나라 증시가 안 만나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미증시는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네 나라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체크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치 이거 꼭 해야 돼요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그렇죠. 조금 더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 상품의 흐름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상군 전문가님은요. 주식과 해외 선물 모두 다 잡는 이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 달에 주식 이 해외 선물 수익만 해도 거의 1,300만 원에 가깝다라는 거 제가 수익률표를 한번 잠깐 봤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서도 이 단기 매매로 해서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좀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짧게 수익 청산해 가면서 내 계좌 좀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어요. 오늘 또 그래도 2번의 트로피를 받으셨으니까 종목 선물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정말 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기대할 없는 수밖에 없다. 종목.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사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후반부에 조금 더 캐내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요 타점까지 상세하게 잡아주실 겁니다. 자, 실시간 노란톡 화면은 지금 TV 보시는 화면에 나가는 곳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가 네모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메신저로 입장하는 방법은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산군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야 되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 방 문 쾅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군 전문가님 자주 나오시긴 하지만 또 언제 나올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다음 달 뭐 수익왕을 노리긴 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종목도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가 수익왕이 월간 수익왕이 되면 또 그거 있잖아요. 추첨 이벤트. 또 5명 추첨해가지고 상품권 상품권 이벤트 아,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상품권 이벤트도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추첨해서 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5명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내일이 3.1절이기 때문에 아, 3.1절 네. 그 다음날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 3월 대한독립 2일. 만세를 한번 네, 만세, 외치고 네. 경건한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추첨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 그렇게 다음 얘기 나갈 계획입니다. 뻔했는데 네. 그 다음 얘기가 왜 안 했냐면요. 곧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얘기하지 조심해야 않도록 돼요. 아, 좀할 말이 많은데 뭐 네. 참겠습니다. 네. 참겠습니다. 저도 참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요 종목 10% 정도 수익 보셨어요. 요거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우리 기술 투자가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코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네. 있잖아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코인 분위기가 좋나요? 아, 지수랑 연동돼가지고 같이 네. 분할해가지고 엄청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처음 러시아가 쳐들어간 날 그날 하필 코인을 들고 계셔가지고 눈앞에서 그냥 코인 마진 상품 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품을 하셔가지고 제 주변 지인들은 네. 아, 힘들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순식간에 그냥 눈 감고 떴더니 절반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예, 있죠. 몇 천만 원이 그냥 사라졌다고 네. 하시는데 일단 그런 요즘에 지수랑 연동돼서 코인이 사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했습니다. 왜? 네.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예, 잘 나왔기 원래 때문에. 본연의 가치는 이렇게 이제 낮게 평가된 거를 실적이 이렇게 되고 나는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막 2000%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00% 상승하고 이랬어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으면 사실 안고 가도 될 만큼의 이런 이슈였었지만 네. 코인 분위기가 너무 안 너무 안 좋았기 좋아서, 때문에 네. 실적빨만 잡아먹고 단타는 단타답게 공략하고 만 겁니다. 시장만 잘 받쳐줬으면 요 종목 한 몇십 % 갔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요즘 네. 분위기가 실적이 받쳐줘도 당뇨만 바짝은 안 가요. 안 돼. 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네. 테크노직스랑 그 신텍 같은 경우 실적 발표 한 날만 뜨고 맞아요. 또 매도했습니다. 비비비비비. 바로 매도했더니 네. 다 밀려요 또. 그러니까 아. 요즘 약간 장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구님이 요걸 실적 발표 노렸다는 건 뭐냐면 실적 발표할 때 딱 기다리고 맞아요. 있어서 딱 예를 들면 지금 전쟁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해서 뭐 전쟁을 뭐 미화하는 건 아니지만 매복에 있다가 딱 와서 그냥 딱 쳤다. 맞습니다. 네. 사실 더 네. 보고 싶었지만 아니야 지금 네. 이렇게 대응할 때 아니야. 단타는 단타답게 네. 대응한 겁니다. 확실히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도 또 보도록 할게요. 코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아 코이즈까지. 자, 이 네. 코이즈라는 종목은 10% 정도. 요 종목도 뭐 어떤 걸로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이 종목은 정치 테마 종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 종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죠. 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였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럴 때밖에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 테마류의 종목을 뭐 쭉 안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 줄 때 뭔가 뭐 이제 퍼센트적으로 뭐 지지율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네, 이런 단계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이슈와 기술적 분석 타이밍에 맞게 공략한 거지 쭉 안고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본 종목들이 대부분
단타는 단타답게 짧게 공략했던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대응했는데 이제는 슬슬 단기급, 스윙급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여태까지 시총이 대부분 뭐 1,000억, 2,000억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뚝심 있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래서 단기급 혹은 이제 단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종목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근데 정작 공략하는 건 이런 종목들이었지만 왜냐면 시장이 너무 네, 그런 너무 데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대응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은 정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아시잖아요. 어지간한 종목들은 거의 다 눌려 있어요. 네. 쭉쭉 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중에 근데 상무전문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저랑 의견 합치 보시는 하나웨어로스페이스 오늘 이틀 동안 지난주 금요일 오늘 날랐잖아요. 네, 그쵸. 날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저도 네. 같이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맞아요. 저희도 공식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이라 그래서 상무님 오늘 웃고 그러니까 상무님 꼭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끌고 가신 종목도 이렇게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네. 같이 드립니다. 네.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사실 이게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리가 또 사람 만든다고 또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개그맨 출신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지 않습니까? 네네.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우리 상고님이 자꾸 1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내공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1위를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네. 1위의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네, 많이 있죠.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빨리 노란토메시가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들 관련해서. 맞습니다. 자, 근데 상권 전문가님 오늘 수익률 리뷰를 보니까 일단 에너지 관련 하나 나왔죠. 네. 또 코인 실적 관련주 하나 나왔죠. 네. 또 마지막 종목 요거 정치 테마 관련주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상권 전문가님께서는 먹고 또 먹고 기술이잖아요. 네네. 혹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요 가운데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네. 바꿨죠. 예. 여태까지 이렇게 짧게 공략했다면 이제는 네. 일주일에서 2주 혹은 2주에서 3주까지 들고 있을 만한 있을 수 있는 실적 네. 받쳐주고 수급 받쳐주고 이슈 받쳐주고 비전까지 받쳐주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가 지금 요즘 주목받는 섹터예요? 이제 주목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 더 궁금하네요.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면 이미 알려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란통 메시저 그 방송 마지막까지 어제 마지막까지 가도 안 가르쳐 주실 거죠?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힌트는 네. 이게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PD님께 들어가지고 자료 화면도 아. 나올 건데 음. 정작 이제 종목명은 안 올려놨는데 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출 수 정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방송 중에 조금씩 나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고 의견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요거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되는지 진입해야 되는지 묻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다 알려드립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산군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는요. 2월달 월간 수익왕입니다. 상구 전문가님께서 또 12월 달에 하셨나요? 네, 1등 했었죠. 12월 달에 1등 한번 하셨고 2월 달에도 돌아오는 2월 달 지금 1등을 또 하셨어요. 두 번이나 트로피를 타신 이분은요. 팍스경제 TV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요. 단기 매매 종목부터 시작해서 스윙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종목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고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리뷰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슈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뻔하죠. 이슈로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거 이거 이슈가 딱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우리 김지송 MC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너튜브 찍느라고 네. 이거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어떤 거요? 왜냐면 제가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키예프 얼마 못 버틸 것 같다. 아, 곧 탐락당할 것 같다 하면서 맞아요. 제가 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잘 안 싸우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상자가 뭐 많으면 절대 안 되지만 사실 그걸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사상자가 그렇게 크지 않고 러시아 진격도 너무 빠르다. 그랬는데 제가 오판했습니다. 이렇게 잘 싸울 줄이야. 네.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엄청난 소원과 지지를 전 세계에서 다 보내고 네.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자 일단 러시아가 오늘 이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벨라루스 가서 현재 협상 중에 있는데 벨라루스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그동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에너지 뭐 관련주도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다음에 과연 이 종목들이 추가로 더 가느냐 아니면 섹터가 바뀌느냐 아니면 새로운 게 떠오르느냐 예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현재 전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황을 막 엄청 오늘 자세하게 톡방에다 올렸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만 드리면 네. 이거 보면 약간 우리 시청자 힌트도 얻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리피아티 전선하고 체르니 전선이 원래 주공이었어요. 주공이었는데 북부가 주공이었는데 이 주공이었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코노토프 전선으로. 이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갑 전력이 와서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수미 전선, 하르키우 전선 전부 다 방어 잘하고 있는데 하르키우 전선 한번 뺏겼다가 다시 탈환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엄청난 화력전이 나와서 여기서 인명피해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 현재 지금 이미 많이 나왔는데 지금 집계가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부는 많이 뚫려 있다고 해요. 지금 북부는 잘 맞고 남부가 뚫려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러시아가 원래는 이 동부한 먹자였는데 네.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네 이거 그럼 한번 친러 조건 세워봐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완전 시가전 누에 빠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하고 단기전 갔을 때 우리 상군 전무관님 어떻게 좀 종목들이 좀 많이 갈릴까요?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라든가 천연 원자재 이쪽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도 밀이나 옥수수처럼 이렇게 곡물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장기전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대체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이슈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네. 이게 부족하면 결국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이렇게 탄탄하게 매출도 따라주고 이제 법안까지 받쳐둔 종목이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슈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고. 지금 바뀌었다는 사실 의미는 좀 그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 저는 약간 미국이 직접 지원 안 할까 했는데 미국이 좀 노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좀 네. 조심스럽게 하는데 조심스럽게 약간 노린 면도 좀 예, 있다. 예.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제 예. 피셜이니까 내 시청자분들이 피셜이죠. 예. 갑자기 또 우리 엄청나게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랑하시는 그분들 갑자기 들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유럽이 러시아 입김에 많이 좀 놀아놨거든요. 힘들었죠. 러시아가 힘들었죠. 가스밸브 잠글까 말 안 들으면 근데 이거 잠근다. 안 보내준다 막 이런 거 이러니까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유럽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유럽이 완전히 경기를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이거 선을 세게 넘네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뚫고 온 루트가 이란 쪽을 경유해가지고 이란 쪽을 좀 합의해서 뚫은 다음에 그걸 지중해까지 뺀 다음에 거기서 배로 공급하는 약간 요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네. 시나리오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하루 이틀 걸리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쟁 자체도 결국은 네. 이권에 대한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협의 보긴 보겠지 언제 몰라. 그렇게 되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사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 버텨요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네. 예. 그래서 결국 이 투자 이제 전쟁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미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뭐 GSE라든가 대성에너지,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였지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의 재료로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이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출이 연결될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협의 무슨 얘기하겠어요? 뭐 너 이게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과연 이게 한 번 협의로 끝날 만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정말 멀리 봐서 우리나라 이후에 다 이런 분단 국가가 나올지도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러시아가 전략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리하게 쳐들어가지 말고 지금 러시아군 사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막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예. 난 몰랐다, 훈련인 네. 줄 알았다 이런. 근데 것도 실제로 있고. 훈련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로 오. 푸틴 대통령이 네.
그 이거 훈련이다. 네, 말안 근데 하고 진행했다고. 지나가봐. 근데 지나가다가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고 막 네. 이래가지고 다 잡히고 항복하고 지금 막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땐 요 부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약간 전략이 바뀌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굶겨주겠다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포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인 약간 좀 많은 지지와 단결이 좀 필요하다. 네. 연대가 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덕분에 이제 약간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 전쟁을 꼭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죄송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재료를 네. 찾아보자 네. 이거죠. 네,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연료전지에서도 잘 갔고 오늘 원전 바로 떴고요. 맞아요. 네, 원전 바로 맞았죠. 떴고 풍력도 사실 많이 떴죠. 풍력도 네. 지난번 한번 반대했고 지난주에. 근데 이쪽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특정 섹터가 잘 가려면 결국은 대장격의 종목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나서 2군, 3군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풍력 대장이 뻔하죠. CS 윈드 이 엉덩이 네.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CS 윈드라든가 그 후에는 이제 삼강 M&T 이런 종목들이 제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이. 사실 이런 종목들 따지고 많이 보면 밀렸어요, 엄청나게 진짜. 좋은 종목들입니다. 네.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 1등 풍력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1등 풍력 네. 업체예요. 근데 꽤나 오랫동안 그 작년 4월에 뭐 친환경 무슨 기후 바람 협약 불어가지고 잠깐 뜨고. 예. 그때도 사실 예상만큼 못 떴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질질거리고 비빌거리고 이렇게 됐지만 상황상 이렇게 대체 에너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BBB 법안이라고 미국 그 이제 그 사회복지 예산이죠. 이게 네. 자꾸 반대돼 가지고 제대로 진전이 안 됐었는데 마침 이 타이밍에 조만간에 이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 이중 버프, 삼중 버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격의 역할을 분명히 이 가능성이 좀 있다.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자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자력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이게 원자력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타이밍 저도 사실은 싸움이죠. 이게 선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번 정부가 누가 태도 되건- 바꿨어요 또. 예, 예. 네, 거의 누가 탈원전으로, 내도 뭐 네. 그냥 저거는 어쨌든 가긴 가긴 갈 만한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한 기를 짓기 위해서 한 기를 이거 계약 따내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마치 이제 선박 하나 수주하듯이 네 채만 수주해도 1조 매출 달성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수주라는 결과물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주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우리 버프해 줄 거야. 우리 탈원전 안 해. 라든가 우리 이제 소형 원자로 돌릴 거야. 우리 해외에 이런 기술 수출하고 이 관리 공략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는 말만 나오더라도 분명히 정책발이 붙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섹터 자체가 그렇죠. 강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조선은 어떻게 보나요? 조선. 조선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근데 아직 LNG 관련해서 이제 LNG로 그러면 이제 배로 날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LNG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이랑 지금 운임 해상 네. 운임까지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차라리 현 시점에서는 해상 운임 쪽을 조금 더 조금 더 무게 있게 봐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이 별로다가 아니라 조선 네. 좀 네. 이따 갈 네. 가능성이 없다. 좀 시간 좀 네네. 걸릴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보다는 해운 쪽으로. 네, 야,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방산. 방산. 제가 방산 지금 유럽이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나 지금 우리도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우리도 이제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늘 방산주가 엄청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산 테마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많이 공략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우리나라 방산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려면 북한에서 미사일 쏴줘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너 지금 하필 또 쐈어요? 마침 쏘긴 쐈어요, 했는데 또. 만약에 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쏘더라도 요즘은 우리나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해서 꿈쩍도 안 합니다. 그쵸, 사실. 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예전에 그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방이라든가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 종목은 제 메인 시그니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저 노란톡방에서는 김승현 회장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진도 자주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방에 계신 우리 분들이 시청자 그렇게 할 여러분들이 정도로 두고 오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공략을 했어요. 장기 종목으로 네. 해가지고 26,600원부터 공략을 했어요. 지금 거의 5만 5천 원 수준이거든요. 네. 저는 1차 목표가가 7만 원이에요.
근데 아직 더 뭐가 더 수익 더 나야 아직 된다. 멀었다. 여기서 이제 아니 그럼 이미 많이 이렇게 올랐는데 나 접근하기 부담스러운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윙급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고 애초에 이 종목은 재료가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에요. 다 설명하면 이미 여러 번 설명해가지고 저는 네. 자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해질 수 있어서 중요한 얘기만 하자면 지금 호주 장갑차 레드백 사업 이 있죠. 예. 수주 결과 발표가 네. 7월이나 8월경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결국은 기대감에 상승하는 게 주가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기대감만 잡아먹어도 된다. 저는 이제 수주 할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게 7만 원, 수주에 네. 성공하면 12만 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는 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혹은 이거 수주 못하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전쟁 이슈라든가 혹은 이제 어디 무기 수출 꼭 지금 레드백 때문에 지금 이게 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흑표부터 해가지고 현대로템의 네. 흑표부터 해가지고 K9 이 하나 디펜스부터 해가지고 좀 더 주목을 받고 이슈를 받고 있는 건데 분명한 거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네. 근데 기대감 빼고 나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실적도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돈을 잘 벌었고 네.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계획이에요. 확실한 재료가 있어. 네. 그런 종목을 해야지 어떤 걸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이 종목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요 종목 사볼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요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노란톡 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네. 5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거기서 덜컹거릴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꼭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 타이밍을 공략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알고 공략을 해야 이 마음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요건 필히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님도 좋다고 하셨고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도 아까 놓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상군 전문가님 우리 수익률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2월 달에 수익왕 1등을 하신 분의 수익률표입니다. GSE, 지금 GSE라는 게 3개나 나와 있는데 오류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여기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총 6번 들어갔고 1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네요. 우리기술투자나 코이즈, 여러 정치 테마나 이 코인 관련주, 실적 관련주로도 우리는 수익을 왕창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 속 좀 이제 보합 쪽에서 머무르고 3,000포인트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장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권 전문가님 방에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좀 스윙 종목으로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랄게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지금이요 한 1,01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한 1,050명 정도 되면 힌트를 좀 제대로 받아볼까요? 이 예, 히든 알겠습니다. 종목의 힌트? 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 한 40명 정도 남았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 종목 공개적으로 힌트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정확히 될 때 그때 아주 좀 누구나 좀 알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주셔야 돼요. 그럼요. 저는 네. 막 이렇게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네. 말하면 말했지.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힌트만 드릴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달성이 되면 시원하게 자, 여러분 빨리 말씀드리도록 오십시오. 30분만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30분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규제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 수출 산업 위주로 좀 대금 결제 지원과 수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관련된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했다가 그래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요 전망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가 못 간다고 절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 달에 갈 수 있어? 다음 달은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좀 나름 이렇게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크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임에도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가겠지. 그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략 지금 조정이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 해가지고 1년 혹은 2년, 3년까지 들고 있을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옥석 갈리기 해가지고 그 종목 진입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종목 선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내일 어떤 종목이 갈 건데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갈 건데 어떤 섹터가 뜨거울 건데를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공급망 우려가 몇 배가 더 커졌죠. 거기다가 자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조금 관망해주고 오히려 지켜주면 다행인 그림이 뭐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위프트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대금 송금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스위프트 코드 받아서 저도 예전에 이제 송금 많이 뭐 했을 때나 뭐 그럴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코드 막히면요 네. 아예 답이 못 안 나가요. 나옵니다. 결제 금액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 G7만 막아놓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합류하느냐 약간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 현대차 한번 주가 분석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현대차. 현대차 이거 지금 계속 밑바닥을 점점 파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현대차나 자동차 관련주 이거 물리신 분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2차 전지까지도 마찬가지로 뭐 연결 지어 본다면 뭐 정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자동차 관련주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전에 말했지만 안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당분간 접근하지 말자.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만약에 나는 애초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접근했어라고 하신다면 기다리시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면 거짓말처럼 정말 중요한 라인에 와 있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그 라인에 상황이. 있습니다. 네. 17만 원 라인 이탈하면 언제까지 먼 길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나중에 못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못 갈 것 같아요. 현대차도 분명히 잘 갈 겁니다. 언제 몰라. 그러면 결국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주요 맥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먼 길 가볍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결국은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이후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진입 타이밍과 청산 타이밍을 잡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17만 원이 정말 중요한 자리 라인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투매 심리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길 정말로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네. 저도 한 이게 16만 8천 원으로 저도 라인 잡아놨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해서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대차나 이쪽 자동차 관련 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드신 분들 한번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상무 전문가님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면은 좀 자세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대응 전략 알려주시니까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 쪽 가긴 갈 겁니다. 하지만 언제 갈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하지만요, 그래도 갈 섹터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혹시 오늘 히든 종목의 섹터까지는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네. 이 그 메인 섹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9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말하려고. 지금 살짝만 얘기해 주시고 세 한번 번째 이슈가 살짝 있어요. 한번 일단 오픈해주죠. 큰 네. 테마로 보면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이다음 이슈가 리오프닝. 맞네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공략하면 되겠는데 같이. 네. 이왕 갖고 그 다음 이슈 한번 가보죠 한번. 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나서 그 뒤로 리오프닝 관련주 조금 힘을 못 쓰고 네, 있어요. 조금 못 비비거리고 쓰다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부 엔터나 일부 섹터도 또 다시 뜬단 말이죠. 그쵸.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집중할 수 있는 거 뭐뭐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리오프닝 마치 예전에도 말했었지만 코로나 우화가 아닙니다. 네. 코로나에서 백신 어떤 뭐 임상 이런 식으로 다 갈리는 것처럼 리오프닝 우화 아니죠 지금. 어떤 뭐 리오프닝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마스크, 옷, 의류, 주류, 항공, 백화점, 면세점, 뭐 엔터 이 중에 뭐 먼저라고 이제 스토리를 좀 짜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마스크 벗기기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미국도 그렇고 사실 포기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정부에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만세를 부른 거죠. 네, 만세 부른 거죠. 얼마나 다행이야. 치명률이 높지 않아서 전파율이 높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의 의지건 정부의 의지건 아니건 반강제로 엔데믹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엔데믹이라고 네, 우기고 있는 건데 반강제죠, 뭐.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면 이유야 어쨌든 리오프닝 타이밍은 크게 한번 분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아왔던 소비 심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을 마치
이 엔데믹이 오면은 앞으로 향후 계속 이 섹터가 갈 거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죠. 분명 이 포인트에 맞춰서 타점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시적이라 그래봤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기준에서 이제 계절 독감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오래 가봐야 한 달에서 2달 정도라고 보고 있고 좀 더 본다면 여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타이밍까지 여행까지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여름 얘기하면서 휴가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일단은 마스크부터 벗기고 그러면 피부 미용 쪽부터 신경 쓴 이후에 그 다음에 옷이라든가 의류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사람들이 나오면 뭐예요? 소주 이제 회식도 하고 먹겠죠. 소주값 인상 결정 났죠. 주류 관련주. 네. 제가 이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소주값 오르면 소주값 비싸져서 술 안 먹나요? 먹어야죠. 비싸다가 욕하면서 먹습니다. 이게 맞죠. 맞아요. 아유 비싸. 아이, 이거 쓰지 말고 술도 마음대로 못 모르겠어. 먹겠네 이러면서 이제 욕하면서 먹는 담배값 오른다고 담배 일시적으로 금연율이 살짝 나왔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매출 인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일단 화장부터 하고 나가야죠. 그리고 네. 옷부터 입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류,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에 맞춰서 여행, 면세 이 스토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화장품 테마를 공략을 해야겠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옷이라든가 주류,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면세 이 순서대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릴 종목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화장품 쪽입니다. 아, 네. 화장품. 가장 먼저 갈 것 같은. 피부 미용 쪽입니다. 피부 네. 미용 쪽인데 이 종목 이후에 뭘 할까요? 다른 종목들도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그렇죠.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네. 화장품 다음에 또 패션도 있다고 했고 주류 관련도 있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종목이 참 많은데 순서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사실 네. 화장품이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요 잠깐 전쟁 난 요 잠깐 주춤했죠.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들어간 타이밍상으로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네. 궁금한데요. 일단 일단 화장품이 한둘 해야죠. 뭐. 네. 엄청나게 많죠. 색조입니까 기초입니까? 일단은 색조로도 이미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ODM이랑 OEM이 같이 아, 되는 몇 안 되는 네네네. 종목은 이미 나갔습니다. 네. 이미 나갔어. 아, 그 종목 나갔다. 말고 그 네. 종목도 돈을 애초에 많이 벌고 있었고 이런 판국에서도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뭐 할랄 시스템 적용해가지고 중동 시장까지 공략하는 게 한국콜마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나간 종목이야. 아, 이미 이미 오픈했던 종목. 네, 이미 오픈한 종목이고 그 이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아마 네. 그럼 본부장님은 아, 기억하실 수 피부 있어요. 미용기, 예. 제가 네. 예전에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했었던 알겠습니다. 종목인데 이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아직 이 실적이 해외로 수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해외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 아직 작용이 안 됐어. 아, 그러면 네. 올 상반기에 분명히 엄청난 매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피부 의료기기 관련이고 매출 좀 올라가고 있고 요걸로는 힌트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돈을 잘 벌고 있고 네.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내년에 혹시 훨씬 더 잘 벌고 글자입니까? 네 글자입니다. 네 네 글자요. 네 글자고. 네 글자면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아, 많이 좁혀졌네. 네. 아 근데 이쯤 되면 사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노란톡방 안에 이 정답이 과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금 보니까 한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고 아, 그 종목이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상군 전문가님 수익률 보셨잖아요. 직접적인 이 매수 타점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 지지선, 저항선 그어가면서 잡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종목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피부 미용 피부 의료기기. 미용. 미용 관련, 네. 피부 미용 에스테틱, 관련. 예, 피부 뭐, 미용. 네, 그렇죠. 네 글자. 네. 네 글자까지 힌트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힌트를 받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놓고 힌트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예전에도 공략을 했었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바로 알아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신제품이 슈링크라는 피부 미용 의료 슈링크요? 기기입니다. 예, 오. 예. 이 제가 종- 슈링크 좋아해요. 아, 예. 네.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예. 요즘에 이 회사가 그 해외가 잘 돼요. 잘 나가죠. 남미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제품. 그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네. 네, 네. 예. 아, 그렇구나. 요 슈링크 제가 피부과 가기만 하면 하나씩 좀 받고 오거든요. 맞아요. 여기 아, 그래요? 제가 요 쫙 당겨져요. 슈링크하고 맞아요. 네. 제가 또 따로 이제 밀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또 있는데 저도 리쥬란 이런 거 리쥬란. 리쥬란 이런 거 여성분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리쥬란 쪽을 밀고 있는데
쪽 이제 저는 슈링크 이쪽으로 쪽. 밀고 있습니다. 슈링크 쪽. 만약에 여성 시청자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업까지 알고 이 피부 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종목 지금 네 글자고요. 피부 관련 제품, 이 의료기기 업체로요. 대표적인 거는 슈링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정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명도 알려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이 이제 1분 30초 남았네요. 아니 제가 QR 사실 코드, 지금 네. 살짝 봤거든요. 네. 실적하고 차트를 봤어요. 기가 막히네요. 수급도 좋죠. 참 좋죠. 기가 막히네. 네. 요 아, 저 종목. 오늘 얘기하셔서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님 인사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무조건 타점을 맞아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공략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전 주가를 다 회복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타점을 맞춰서 공략해야 되는데 일단은 화장품만 언급했지만 주류, 의류, 여행, 항공, 면세까지 다 공략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 순서대로 꼬박꼬박 종목 제시해드리고 타점까지 잡아드릴 계획입니다. 12월에도 1등 했었고요. 1월에도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2등 했었던 거라 네. 알고 있고 이번 달 1등 했고 저는 다음 달도 1등할 계획입니다. 이 인증, 이 기쁨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월달 월간 스타킹 어흥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